첫 번째, AI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건 정서지능이다. 두 번째, 이 정서지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 세 번째는 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 중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 두 번째,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 세 번째는 신체의 리듬을 통해서 내면 소통으로 이 편도체 안정화를 통한 자신의 심신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정서지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앞에 있는 동물은 얼룩말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 세폴스키 박사가요,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얼룩말은 왜 스트레스에 받지 않을까요? 얼룩말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룩말은요, 육식동물한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살아남아서 다시 풀을 뜯어먹으면서 무리지어 생활하거나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얼룩말에게 있어 위기 모드는요, 육식동물에게 쫓길 때죠. 그때 나의 몸에 있던 에너지들을 다 발산하게 되는데요. 얼룩말은요, 이 위기 모드가 몇 분밖에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걸 근데 사람에게 대입해 볼게요. 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안에 해결되는 위기 모드들이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위기 모드들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기 모드가 작동되게 되면요, 무엇이 되냐? 바로 나의 자원들이 고갈되게 돼요. 이 바오마이스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감정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요, 계속 체력처럼 무리하게 되고 무리하는 것들은 자신의 자원의 소진으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자원을 장작으로 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각자의 고유의 장작들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 10개, 누군 20개를 갖고 있죠. 자, 하루의 장작의 소진을 예시로 들어드리자면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대리는 5개씩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인턴은 하나가 사라지고요. 예정이 없던 시급한 업무를 받을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고요. 도움 요청이 들어오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럼 일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들은 5개씩이 사라집니다. 인턴은 하나가 사라져서 9개가 남죠. 이때 시급한 업무가 들어옵니다. 총 5개. 그러면 몇 개가 사라지게 된다? 총 5개의 장작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럼 김대리 몇 개가 된다? 5개가 사라지니까 빵개. 이대리는 10개, 정인턴은 9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발생됩니다. 대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도움 요청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제 도움 요청이 들어왔던 김대리, 이제 3번의 부탁으로 3개가 사용이 됐는데, 연계인 김대리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짜증 모드가 발생됩니다. 자, 우리가 일과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무언가 짜증이 난다라는 것들은 일터에서 내 자원을 다 소진하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리는 7개, 정인턴은 6개가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김대리는 1시간이면 회복되고요. 이대리는 8시간, 정인턴은 일주일이 걸립니다. 자, 김대리는 10개가 소진되어도 나 잠깐 쉬었다 올게 라고 하면은 금방 차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이죠. 이대리는 20개나 있지만 8시간만 쉬고 오면 되니까 멘붕될 일이 없고 정서적인 건강과 안정감이 좋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건 정인턴이에요. 정인턴은 10개밖에 없는데요. 이게 소진되면 일주일이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소모되기 시작하면 이 짜증이 엄청나게 빠르게 밀려오죠. 그래서 작은 어려움에도 멘붕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감정은요, 장작처럼 소모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잘 쓰는 법과 잘 채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이 다를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회복 탄력성은 전 쉽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지금 회복력이 어느 정도 되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공에 바람이 다 빠져 있다면 바닥에 아무리 세게 튕겨도요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공에 100% 바람이 가득 차여 있다면 살짝만 튀겨도 높이 튀어오를 수 있죠. 그게 바로 저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단지를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단지는요,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부 자기, 2부 타인, 3부 긍정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화면과 같이 어떤 부분이 높은지, 그리고 나의 회복 탄력성 점수가 몇 점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단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이 완료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 채팅창에다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제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3가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문제중심적으로 해결해 보자인데요.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요, 내가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제거하고 감소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 논문에서요, 스트레스가 주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위에 표와 같이 설명했는데요. 문제 해결 중심의 대처를 하게 되면요, 스트레스 재발생을 낮추게 되고 우울증 수준도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내가 대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일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시려면요. 문제의 원인이 뭐고 그 문제상을 명확히 정의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감정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1편에는 5가지, 2편에는 9가지의 감정들이 나옵니다. 기쁨이, 소심이, 버럭이, 까칠이, 슬픔이 이 5가지가 대표적인 감정인데요.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는 이 5명 중에서 어떤 감정의 리더로 항상 자리 잡고 있으신가요? 슬픔이인가요? 까칠이인가요? 버럭이인가요? 긍정이인가요? 어떤 감정 리더를 갖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두려움이죠. 뭔가 위험이 닥쳤을 때 피할 방법 모를 때 두려움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불안감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뛰어넘게 되면 분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분노하면 대표적인 게 이 도로에서 시비 붙는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부른 운전 시비라고 해서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하면서 큰 사고가 났던 사례들. 이게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인데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원인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은요. 우리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나쁜 스트레스를 도전 반응을 통해서 인정, 보상, 성장, 성취의 반응으로 바꿔보신다면 그래서 스트레스가 조금 더 좋은 방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가 잘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 감정들을 도전 반응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 로고 테라피에서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고요. 지금 내가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련과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상사나 주변 동료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업무 분장을 통해서 응대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이 감정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중심적, 이 정서 중심적 관리 솔루션인데요. 여러분들 냄새가 날 때 뿌리는 고깃집 앞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의 방향제입니다. 바로 페브리즈죠. 근데 이 페브리즈가요, 최악의 실패작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페브리즈의 실패의 요인을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는 습관의 고리라는 것들을 이 마케팅 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의 고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대박 날 수 있겠는데?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꿉꿉하고 쾌쾌한 냄새가 집에 나요. 그러면 행동으로 뭘 하죠? 페브리즈를 뿌려봐. 그러면 너는 보상으로 상쾌하고 향긋한 길을 맡게 될 거야. 라고 처음에 마케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잘 아시죠? 집에 쾌쾌한 냄새가 나요. 들어갈 때. 무슨 냄새야? 라고 한 다음에 딱 30초 정도 지나면요. 그 냄새가 나나요? 안 나요. 사람은 그만큼 적응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쾌쾌한 냄새가 나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이 페브리즈를 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다가 그래. 이 습관의 고리 중에서 이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청소가 끝났을 때 향긋한 냄새를 맡는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그럼 청소를 하시고 나서 이 페브리즈를 한번 뿌려보세요. 그러면 상쾌한 냄새와 함께 청소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작동 원리를 다시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페브리즈는 지금과 같은 성공적인 방향제의 제품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마케팅뿐만 아니라요. 우리 삶 속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요, 무의식적으로 자동화적 사고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화적 사고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바로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다 짜증만 낸다라는 겁니다. 또 이 상황이야. 또 짜증나. 매번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정적 사고를 만드는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 자동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내가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반응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응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오면은 터널시아라고 하죠. 이거 너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흑백 논리의 관점으로도 보게 되고요. 세 번째는 좋은 일들은 당연한 거고 나쁜 일들은 왜 나한테만 이런 게 생겨? 그리고 항상 난 이런 식이야. 좋을 게 없어 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의미를 확대하고 축소시키기도 하죠. 네 번째, 과잉 일반화입니다. 한 번 겪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이럴 거다라고 하는 일반적 오류인데요. 이게 바로 이 자동화적 사고죠. 한 번 겪은 일들을 통해서 이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칼로저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더 차분하게 해야 되고 비판적 사고가 아니고 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자동적 사고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극이 들어오면요. 아, 또 스트레스야,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요. 요 사고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생기는 요 공간을 좀 넓혀보시면서요. 지금 이게 왜 생겼지? 나한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을까를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이 공간들을 넓혀주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인지적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고요. 아, 내가 이래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했구나라는 원인을 체크하시고, 그거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 오류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인지 오류 중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인지 오류가 뭐였는지를 파악하시고요. 그거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감정 적으셨죠?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적으신 다음에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인지 오류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나왔던 신체의 반응, 감정들을 스스로 적어보시면요. 이걸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스트레스 상황 때 내가 겪는 것들을 한번 일일이 잘 적어보세요.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죠? 뭐가 필요하다? 내 우울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했고요. 그게 정서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 감정은요, 인지 오류적인 사고들을 하지 않았는가 체크해 보시고요. 그 오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신체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자, 정서적으로도 관리가 좀 힘들다면 몸을 움직여서 좀 풀어보자입니다. 자, 화면에 제가 신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꿈치하고요, 손바닥을 붙여주세요. 팔꿈치하고 손바닥을 붙여서 앞에 모아주세요. 절대 팔꿈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대로 위로 올라오세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팔꿈치까지 다 붙여서 이렇게 쭉 올려. 팔꿈치가 안 떨어지고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이 보인다면 20대, 코가 30대, 입이치가 40대, 안 보인다면 50대. 지금 한번 체크 쭉쭉쭉 해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엔 다 20대가 되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내면 소통에 대한 부분들로 자, 우리 정서적 안정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내면 소통 명사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나면 가장 많이 쓰는 교근을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교근은 중지 검지를 턱 밑에 갖다 대세요. 그리고 이를 깎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근육이 하나 생기죠. 그게 바로 교근입니다. 화가 나면 가장 많이 생기는 근육. 풀어볼게요. 꾹 누른 상태에서 나선형을 돌리시면서 귓볼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내려올게요.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번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올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화날 때 어디 풀어줘야 된다? 요 교근 풀어준다. 두 번째, 흉쇄유들근입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제껴볼까요? 그리고 목을 잡아보시면 근육 하나가 잡힐 겁니다. 자, 거기를 꼬집듯이 잡아주세요. 좀 세게 잡으셔야 될 겁니다. 꼬집도록 잡아주신 상태에서 고개를 좌우로 돌려볼게요. 자, 고개를 좌우로 통증이 어느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꾹꾹 한번 눌러 양쪽 손으로 꾹꾹 유들근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부들부들해지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화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데가 어디다? 승모근이다. 승모근은 어떻게 푼다? 지금부터 바른 자세, 척추 좀 펴주시고 바른 자세 만든 다음에 숨을 들여 마시면서 어깨를 정수리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자, 준비 시작. 들여 마시면서 정수리까지 쭉 올렸다가 내뱉으시면서 떨어뜨리세요. 후!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들여 마시고 쭉 올렸다가 내뱉으면서 떨어뜨리고 후! 자,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자, 쭉 들여 마셨다가 후! 자, 떨어뜨리시고 이거를 한 10회 정도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부정적 감정이 떠오를 때 조금 내려앉힐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냐면 위기 모드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안구 근육 운동이라는 것들을 네 번째로 진행할 텐데요. PTSD라고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운동입니다. 자, 손가락 검지 하나 펴주시고 내 얼굴 중앙에 놔둡니다. 그리고 얼굴을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눈동자만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손가락이 왼쪽으로 간다. 눈동자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자, 고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눈동자만 갑니다. 그다음 위로 가볼까요? 위로. 다시 아래로. 다시 위로. 다시 아래로. 이게 연습이 되시면은 눈을 감고 한 1분 정도만 해주신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하실 건 부정적인 감정, 내가 자동화적으로 사고가 되는 비판적 사고가 만들어졌을 때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분 동안 진행하고 나면요. 이 부정적인 감정이 처음에 10점이었다면 나중에 끝났을 때는 5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감정을 빠르게 캐치하시고 이 신체 운동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밝은 미소가 밝은 생각을 가져온다. 그래서 웃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데 평상시에 많이 웃으시나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가장 밝은 미소를 저한테 3초 동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밝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둘, 셋. 밝은 미소 3초.
2초.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있죠? 자, 1초. 자, 그만. 자, 이렇게 밝은 감정은요, 밝은 생각을 가져온다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웃어준다라는 것들은 좋은 영향들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신체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신체 테스트 명상법을 제가 5가지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적 사고 때 정서적인 감정으로도 치유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신체 중심적인 사고들로 만들어 보시면 좋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스트레스는 뭐다?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셔서 그 원인을 긍정적인 사고, 부정 반응을 도전 반응으로 바꿔주시고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빠르게 체크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 전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저와 함께 했던 1시간 동안의 감정 관리와 회복 탄력성 특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AI 시대 때는 자신의 자원들을 언제 소진이 되는지, 언제 채울 수 있는지를 빠르게 체크하셔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회복 탄력성이 낮은지 파악해 보시고 그걸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세 번째, 그걸 높이는 방법으로 문제 중심적 사고, 정서 중심적 사고, 신체 중심적 사고 이 3가지에 대한 설명을 통했고요. 이걸 통해서 나의 낮은 회복 탄력성을 조금 더 높여보자라는 얘기들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우리 DNA 속에는요, 긍정과 부정의 감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DNA에 붙어 있는 감정들을 메틸기라고 부르고요. 이 메틸기는 감정을 발현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지금 DNA 속에 항상 부정적인 감정들만 내재되어 있다면 모든 상황이 다 스트레스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긍정적인 감정들로 바꿔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살면서 어떤 스위치를 켜고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내 삶은 결정되실 겁니다. 스트레스를 항상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좋은 스트레스로 반응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자동화적 사고들이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더 좋은 방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직무의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순간들도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와 함께 했던 내용들을 모두 마무리하겠고요. 어떻게 좀 재밌게 잘 들어주셨나요? 네, 1시간 동안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